성남 분당 갑에선 역시 대권 잠룡 거물급 정치인의 맞대결인데요. 안철수 후보, 이광재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분당 갑이 단일 선거구가 된 이후로 7번의 선거에서 6번이 보수 정당이 승리를 한 나름 보수의 텃밭인데 최 교수님,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접전이에요. 네. 초접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인물의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선거에 관련된 텃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땐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공표되기 전까지 여론조사를 쭉 보면 대체적으로 접전 양상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해요. 누가 앞선 것도 있고 또 상대 후보가 앞선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누가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 상당히 불안감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전자 입장에서야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 소위 이제 지금까지의 선거의 여러 가지 그 역대 선거의 결과로만 보면 보수세가 강한 데서 인지도도 있는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정적으로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본인도 어쨌든 대권의 꿈을 갖고 있을 텐데 원희룡 후보처럼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정권 심판의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그 지난번에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정부가 다른 결의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민심을 다시 다잡아 보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판세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이광재 후보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내 입지, 정치적인 입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종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이광재 후보가 이겼다. 이광재 후보도 곧바로 이제 대권 주자군에 편입이 될 겁니다. 네. 본인은 이제 노골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그 주변인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권에 상당히 꿈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나름 이제 준비를 꽤 해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권 비전을 그 일단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소개하는 그런 그 의미도 상당히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플랜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연구도 좀 해왔고 축적된 그런 정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이제 분당 그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해서 이게 만약에 소구력을 갖고 뭔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비전 그대로 그냥 그 대권까지 가도 된다 이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광재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의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길을 이제 걷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쩌다가 이제 이광재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까지 예. 이제 된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약간 좀 자괴감도 좀 들긴 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이제 이광재 후보는 그동안 정치 전선에서 좀 후퇴해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총선이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봐요. 네. 일단 국회의원 배지 다시 한번 달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제가 보건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지런함의 어떤 그 수준 또 준비된 상태의 수준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 이광재 후보가 의외로 지금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게 그냥 우연은 아니다. 그런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